네, 경제 현장으로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가 일제히 구독료를 올리자 정부가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매우 반갑지만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토종 OTT 업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정부가 유도하려는 OTT 구독료 인하가 실제로 가능한지, 시행됐을 때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노창희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OTT 구독료 인하 참 소비자들 바라는 겁니다. 요즘 OTT 이용하는 분들은 보니까 한 사람이 한 평균 2개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내려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내려갈지. 그 얘기 앞서서 소장님께서 OTT 트렌드 2024라는 걸 쓰셨네요. 예. 트렌드 참 궁금한데 뭐 요즘 OTT 업체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OTT 업체들이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OTT라는 비즈니스가 뭐 처음에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뭐 동영상 시장을 주도하는 매체가 되긴 했지만 예. 사실은 투자비에 비해서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들도 대부분 적자 구조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들도? 예. 네. 예를 들면 뭐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만 보면 적자고요. 아마존도 사실은 뭐 흑자를 내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OTT들이 이제 2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계속 적자입니다. 뭐 티빙이나 웨이브나 적자 구조에서 좀 탈출을 못하고 있고 흑자 한번 못 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23년 초까지는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예. 사실 급속도로 너무 OTT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용량이 늘어나지가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된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적자 구조인데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콘텐츠 투자를 안 하면 또 가입자가 이탈이 되니까 그렇죠. 막대한 투자가 네, 투자는 계속 필요한데.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지금 질곡에 빠져 있네요. 적자 속에 성장 둔화, 투자 요금은 계속 필요하다. 쉽게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좀 있다면서요. 눈여겨볼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OTT 시장의 변화. 뭐 일단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 이 OTT라는 게 처음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처음 들어왔을 때는 광고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즌제가 대체로 이제 일괄 출시라고 해서 한 번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제 OTT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광고 요금도 도입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더 글로리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됐는데 네. 이제 파트제로 쪼개서 공개를 하고 쪼개서, 어떤 네. 건 또 주별로 공개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넷플릭스 이 문법에 익숙하시던 이용자들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가장 흑자 폭이 큰 넷플릭스마저도 과거에는 OTT라는 게 굉장히 새롭고 기존의 방송과 전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예. 광고도 없고 일괄 출시하는 서비스였다면 예. 지금은 사실 OTT가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기존 방송의 문법을 많이 수용을 한 거죠. 기존 방송 문법을 많이 수용했다. 예. 나눠서 보내고 예. 광고도 하고. 예. OTT에 뭔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신선한 맛은 좀 떨어졌다 그런 얘기네요. 뭐 신선한 맛이 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비즈니스의 모습이 형태가 바뀌었고요. 비즈니스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처음에는 제가 느끼는 시청자들이 거부감이 좀 있다가 예. 이제는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를 봐야 하지만 싼 요금. 요금제는 낮아지기 때문에 복수 이용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OTT 비즈니스의 특성은 뭐냐면 방송은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주요한 채널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IPTV를 보면 KT의 IPTV를 보던 LG IPTV를 보던 SK의 IPTV를 보던 뭐 SBS 비즈 다 나오는데 OT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뭐 중복되는 경우 일부 있습니다만은 진짜 킬러 컨텐츠는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니까 그렇죠. 이용자들은 복수 플랫폼 이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광고 요금제가 출시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광고 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광고를 보더라도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용자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환경이 아닌가. 예. OTT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 중에서는 보통 앱을 한 평균적으로 몇 개 한
보고 작년에 이제 컨텐츠진흥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료 OTT를 보고 계신 분들이 절반이 좀 넘고 그분들이 1.8회 정도 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는 분들은 평균 1.8개, 예. 거의 2개 가까이 네네네. 본다 그런 얘기네요. 네. 자, 그리고 2개 또 3개 보면 사실은 이용 요금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뭔가 이 지금 구독료를 좀 낮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정부도 지금 그런 거 확실히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기사로 확인한 것도 있고 제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요금을 낮추려는 것보다는 예. 지금 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민생 측면에서의 우려가 제기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깊어지신 것 같고요. 고민이 깊어지고 예, 그 와중에 이제 당연히 그럴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니까. 뭐 회의를 좀 한번 한 예, 거죠. 뭐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논의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이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TT 요금의 합리적인 인하를 위해서 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OTT 요금이 어떻게 좀 올랐습니까? 구독료가. 사실 지금 OTT 시장의 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고요. 근데 이 사업자들이 사실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예. 우리나라에서만 OTT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올리는데 이 사업자들이 이제 왜 요금을 올리냐?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OTT라는 비즈니스는 막대한 컨텐츠 투자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단일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예. 이제 이용자들 입장 특히나 유튜브 요금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10,000원 좀 내면 볼 수 있었던 유튜브 프리미엄이 14,900원으로 갑자기 올랐어. 14,900원. 예, 이게 뭐 천청명령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다고 뭐 사업자가 뭐 잘못됐다 이렇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요금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흐름에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용자들이 이탈이 많으면 다시 요금 정책을 조정을 하겠죠. 낮추겠는데 이탈이 별로 또 없으면 없으면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올렸는데도 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게 뭐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스트림플레이션. 그러니까 네. OTT를 의미하는 스트리밍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합성어가 이제 스트림플레이션인데 네. 작년부터 이제 미국에서부터 좀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됐는데 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지 어떨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가 가격 인상을 하니까 네. 그에 따른 조금 여러 가지 부담들이 좀 이용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OTT 티빙도 조금 올린 거죠? 소폭 올렸습니다. 소폭. 예. 주로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좀 주도하고 있고 있죠. 예. 국내 업체들도 좀 올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럼 구독료 인하를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네네. 뭔가 좀 이제 회의도 하고 해서 아까 이제 방법을 찾는 상황인데 네네네. 그럼 글로벌 OTT 업체들은 정부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희망의 가격이나 유도 방침에 좀 협조를 할까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사업자의 행위를 예측하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뭐 OTT 요금이라는 건 사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책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 정부가 권고한다고 해서 그걸 자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죠. 예. 낮다. 예. 그러면 가격 인하에서 우리 토종 OTT 업체들에게만 가격 인하 압력이 또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뭐 티빙이 조금 올렸다고 하지만 티빙.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은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작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굉장히 선한 의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자칫 국내 사업자들의 피해로 좀 국내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좀 없죠. 그래요. 예. 국내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네. 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글로벌 이 OTT 업체들과 달리 예. 글로벌 OTT 업체들이 사실 이 공정거래 관련 이 플랫폼법도 네.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지 않을 수 근데 없잖아요. 이제 그 맥락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일단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합리적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단계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일인데. 이 OTT 시장에서의 통용되는 요금 정책은 사업자 고유의 권리이고 이것들은 이용자의 냉정한 평가를 봐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불합리한 요금 인상이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서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정부가 지금 인위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OTT 사업자들도 뭐 결정을 바꾼 것도 아니어서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강제해서 요금이 인하될 것이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지점은 있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 공동 CEO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예. 이정재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는데 뭐 그런 자리에서 설마 이런 얘기까지는 없었겠죠? 이런 얘기까지는 네. 안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뭔가 하여튼 가격 구독료 인하에 대해서 이 통신 요금과 이 OTT 구독료와 이게 지금 결합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결합 상품을 어떻게 조금 조정하거나 다른 요금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유도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그 얘기도 나눴다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통신 요금은 우리나라는 꽤 다양하게 이제 분화되어 있는 편인데 사실 저는 그것도 일단 정부에서 강제하신 상황도 아니고 의견을 내신 강제한 거고, 것도 예, 아니고. 통신사업자도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그런 방법이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좋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요금제가 다양화될 경우에 소비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의 것들이 개선될 수는 있지만 역시나 통신 요금도 기본적으로는 물론 통신은 이제 OTT와 좀 다르게 정부가 개입할 여력이 좀 더 있지만 사업자들의 어떤 요금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화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제 민생 차원의 이슈, 뭐 민생 경제도 차원에서. 어렵고 뭐 소비자들의 예. 주머니도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관심을 가지시는 건 당연한데 이것도 지금 단계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 아직은 예. 뭐 정부의 가격 인하 유도가 정책이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지만 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이게 정부가 예. 정책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미디어 산업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굉장히 좋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취약계층에 바우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바우처를 줘가지고 예, 소득공제를 한다거나. 근데 그러려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 확보를 이제 뭐 예를 들면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거나 이런 곳에서 기재부에 많은 예산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 순수한 입장은 많이 받아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주면 좋지만.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부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미디어 산업 관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자국 콘텐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우리처럼.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컨텐츠가 좋기도 하지만 우리 이용자들이 많이 봐주니까 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면이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가진 가치라는 게 단순히 미디어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라거나 고용 창출이라거나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네.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이 최대한 많은 OTT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를 사랑해서 좀 보는 건 좋은데 우리 토종 OTT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번도 흑자를 내보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적자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이 해결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상황들입니까? 하나하나 본다면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뭐 제가 왓챠. 연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긴 한데 네. 사실은 뭐 이게 솔루션이 명확하지는 않죠. 명확하지는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뭐 굉장히 확실한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MAU 기준, 그러니까 월 사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대략 1,000에서 1,200만 정도가 꾸준히 나오거든요. 최근 1,200만. 예, 그리고 뭐 티빙이 선전하면서 오르고는 있지만 뭐 500만에서 600만 사이. 예. 그리고 뭐 웨이브는 조금 과거보다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나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점유율을 넓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점유율 국내에서 넓히는. 예, 근데 뭐 티빙 같은 사업들을 선전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를 하고 있고요. 티빙은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까? 네네. 꾸준히 뭐 잘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글로벌로 진출하면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자금력도 필요하고. 예, 물론 웨이브는 미국에 진출해 있긴 합니다만은 웨이브가. 예, 근데 넷플릭스처럼 전면적인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버거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쉽사리 뭐 글로벌 진출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 일단 국내 시장에서 좀 더 체력을 다진 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뭐 시장 점유율이 좀 작긴 하지만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뭔가 조금 더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게 더 다급하겠네요. 그리고 디즈니도 조금 개선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디즈니 플러스도? 예, 무빙 이후에 어떻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좀 우리나라 늘고 있어요?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도 우리 콘텐츠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즈니도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우리나라 오리지널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웨이브랑 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나오는 어떤 건 웨이브를 이기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디즈니도 뭐 이제 도외시에서 볼 수 없는 플랫폼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OTT 구독료 과연 정부가 가격 인하를 해서 유도할 수 있을지 실제 시장 동향은 어떤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창희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